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Lost Connections라는 책의 저자인 조한 하리는 그의 책을 통해 어떤 통찰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요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조한 하리의 이야기는 그의 10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10대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그의 의사는 우울증은 뇌의 화학적 불균형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약물은 정말로 잘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약 복용량은 점점 더 늘어서 13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법적으로 처방이 가능한 최대 양의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안타깝지만 10대 때 약을 처음 복용하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그의 마음의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에 있는 뛰어난 우울증 전문가들을 만나러 다녔고, 우울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우선 배운 것은 우울증의 원인은 9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울증 원인은 인생에서 겪는 스트레스 사건들입니다. 최근에 겪은 사건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우리가 우울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직업을 잃거나 이혼을 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자녀 양육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늘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은 사람에 따라 우울증으로 발전되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상황을 헤쳐나가는 대처 능력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이 말은 스트레스 사건 때문에 우울해진 사람이 예민하다거나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사람들에게 우울증을 유발하는가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울증 원인은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이 제시한 이론입니다. 학습된 무기력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트레스 사건들을 마주하고는 그들이 힘이 없는 약자라고 느낄 때 우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는 내적인 것이다. 즉, 이 나쁜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내적인 속성 탓으로 돌리고, 또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즉, 이 나쁜 일은 계속 나한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를 일반화시켜서 모든 일이 다 문제다라고 해석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되면 남은 인생 내내 이런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살 가능성과 그리고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에 이어서 학습된 낙관성 이론도 소개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동영상에서 소개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울증 원인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패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더 행복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날 아무도 이해하지 않아. 이런 것들입니다. 아론 백은 이런 것들을 인지 왜곡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아론 백은 우울증은 비관적으로 사건들을 인지하는 경향으로 인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오로지 부정적인 면만 보거나 작은 실수에만 연연하고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일반화하려는 등의 인지 왜곡이 우울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울증 원인은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들, 특히 세로토닌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호르몬의 불균형은 감정 조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우울증 원인은 과잉으로 활성화된 내분비계입니다. 내분비계는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몸 안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내분비계가 과잉으로 활성화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신경세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해마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해마는 수면 조절, 단기 기억,
주의 집중, 그리고 다른 인지 처리 과정들을 담당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내분비계의 과잉 활성화는 수면, 기억력, 집중력, 인지 능력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문제 증상들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여섯 번째 우울증 원인은 가족력입니다. 가족 중에 우울증이나 조울증 진단을 받은 구성원이 있다면, 그런 구성원이 없는 사람보다 3배 더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쌍둥이 중 한 명이 우울증이면 나머지 쌍둥이도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80%까지 올라가고, 일란성보다 일란성일 때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연구들은 이런 환경에 있으면 반드시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울증에 좀 더 취약한 환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울증 원인은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불화로 인해 정서적, 신체적 방임과 같은 학대 과정에서 자라거나, 부모로부터의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경험하면서 자란 아동은 이런 학대 트라우마로 인해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이나 불안 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덟 번째 우울증 원인은 고정관념 위협과 같은 사회적 요인입니다. 고정관념 위협은 개인이 속해져 있는 사회 그룹에 씌워진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해 그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위험이나 불이익을 걱정해서 불안을 느끼는 자기 확인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고정관념 위협을 증명하기 위해 1997년에 스티븐 스펜서라는 연구자가 행한 실험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수학을 못한다는 정보에 이미 노출된 그룹의 여성의 수학 점수는 그런 정보에 노출되지 않은 그룹에 속한 남녀의 수학 점수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정말로 이미 들은 정보대로 남성들의 수학 점수보다 낮았습니다. 스티븐 스펜서는 2002년에도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흑인이 백인보다 지능 테스트 점수가 낮다는 정보에 노출된 흑인은 정말로 더 낮은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고정관념 위협은 여성과 흑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SAT 수학 시험에서 높은 수학 점수를 받은 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왜 아시아 사람들은 수학에서 그렇게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실험이라는 설명을 들은 그룹에 있는 백인 남성 피험자들은 그런 설명을 듣지 않은 그룹의 남성들보다 더 낮은 수학 점수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 위협 자체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관념 위협 상황에 있는 개인이 이것을 극복할 힘이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거나 믿을 때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우울증 원인은 사회적 지지의 부재입니다. 가까운 의미 있는 관계의 부재는 건강하고 기능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도록 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가치를 잃게 되면서 우울증을 겪습니다. 우울증 원인 9가지를 비슷한 유형으로 묶어보면 인지 왜곡, 생물학적 원인, 가족 환경, 사회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한 하리는 이 중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인 생물학적 원인만 약물 처방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지 왜곡, 가족 환경, 사회 환경은 약 처방으로 개선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과 관련한 원인들이라고 강조합니다. 10대 때 우울증 약을 처방받으면서 의사로부터 들은 대로 자신의 뇌에 문제가 있어서 자신이 우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세계의 뛰어난 전문가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는 통찰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조한 하리는 고백합니다.
그는 마침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양의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뛰어난 우울증 전문가들을 만나러 다니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프리카 정신과 의사인 데렉 서머필드를 만나는데 그로부터 캄보디아에서 한 농부의 우울증을 치유했던 방식에 대해 듣습니다. 데렉 서머필드가 우울증 약물을 소개하러 캄보디아에 갔을 때 캄보디아 의사들은 자신들은 이미 항우울제 처방을 갖고 있으니 서양의 약물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농부의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농부가 논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지뢰를 밟아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고 인공 다리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어서 다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예전 같지 않은 몸과 사고를 당한 그 장소를 매일 가서 그 순간을 떠올려야 하는 것은 그 농부가 우울증을 겪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고 집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정신과 의사가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얘기를 쭉 들었는데 그 의사의 처방은 그 농부에게 소 한 마리를 가져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농부가 아니라 소를 키우는 농부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소가 그 농부를 그의 삶과 다시 연결을 해준 것이죠. 캄보디아 의사가 퍼뜨린 메시지는 이건 당신 문제니까 약을 먹고 당신이 알아서 치료하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해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였던 것입니다. 조한 하리는 전 세계에 있는 뛰어난 우울증 전문가들을 만나러 다니는 여행을 통해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약물 복용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통찰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그 순간 또 다른 복잡한 질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호르몬 불균형에 대해서는 덜 얘기하고 우리가 사는 방식의 불균형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야 해. 그리고 사는 방식의 불균형은 호르몬 불균형보다 더 복잡하고 더 깊은 영역에 있으니까 그럼 해결책들을 찾아 더 깊이 들어가야겠지. 근데 이제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지? 뭘 해야 하는 거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하나리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우울증에 기인한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세계 각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런던의 가난한 지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샘 에버링턴을 소개합니다. 샘 에버링턴은 우울증 약을 처방하면서도 동시에 한 가지 처방을 더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일주일에 2번 센터로 와서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그룹에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우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롭다고 느끼거나 인생이 의미 없다고 느끼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함께 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룹에서 만난 사람들은 도시에서 정원을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병원 뒤뜰을 정원으로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책을 빌리고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고 흙을 손으로 만지면서 자연을 느끼고 사계절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우울증 치료제인 자연과의 접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과의 접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형성했고 그룹 내 사람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방식은 사회적 처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유럽에서 우울증과 불안을 실제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한 하리는 고립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조한 하리는 일리노이 낙스 칼리지의 팀 카서 교수가 30년간 수행했던 연구와 관련 있는 일도 소개하는데요. 팀 카서 교수는 청소년과 성인들이 그룹에 일정 기간 와서 여러 번에 걸쳐 서로 만나게 했습니다. 이 그룹의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악 연주, 글쓰기, 다른 사람 돕기 등 다양한 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또 다른 목적은 그룹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는 거였는데,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하면 삶의 더 많은 부분에서 의미와 목적의 순간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팀 카서 교수는 그룹에 와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서로 물어보게 한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가치관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조한 하리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와 관련해서 생물학적 원인 외에 다른 원인들이 있고, 그래서 극복을 위한 다른 대안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우리는 생물학적인 두 가지 요인만이 전부라고 믿으면서 점점 더 많은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처럼요. 그러면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메시지, 즉 우울증 그거 별거 아니에요. 뇌에 좀 문제가 있는 것뿐이에요. 컴퓨터가 고장나는 것처럼 말이죠. 혹은 당신은 약하네요. 혹은 정신에 병이 생겼네요. 라는 잘못된 메시지들이 다른 대안들은 무시하고 약물 복용만을 부추긴다고 설명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동영상 현실치료에서도 소개했듯이 현실치료 창시자인 윌리엄 글래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향정신성 약은 해를 끼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신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뇌 화학 물질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점에서 해롭다고 말했고, 만약 이러한 관점을 상담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 상담자는 내담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다양하게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졌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내담자의 뇌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한 하리는 우울증과 불안의 원인을 생물학적인 원인에만 불균형적으로 두는 대신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방식, 즉 커넥션을 다시 찾고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봐주고 가치롭게 여겨준다는 것, 삶이 의미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로 나아가 보자고 제안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우울증 그리고 불안과 관련해서 요 몇 년간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울하다면 혹은 당신이 불안하다면 그건 당신이 약하거나 미쳤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장난 부품을 가진 기계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심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 동영상의 지식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